네, 이어서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틀린에서는 자바처럼 스트림 함수를 사용하여 컬렉션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보면 정말 많은 스트림 함수가 존재하는데 기존의 자바에서 사용하던 것과 유사하여 익히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필터는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만 선별해주는 스트림 함수입니다. 맵은 어, 다른 값이나 타입으로 값을 변환할 때 쓰입니다. 필터 키스, 필터 발루스, 맵 키스, 맵 발루스는 맵에서 어떤 스트림을 필터하거나 뭔가 변환시킬 때 사용하는 스트림 함수입니다. 맵 널은 말 그대로 널이 아닌 값을 조작하는 그런 값이고, 맵 인덱스들은 인덱스를 함께 활용해서 맵을 시켜주는 그런 스트림 함수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플랫 맵, 플랫튼이 있는데요. 둘 다 중복 이중 리스트 그런 것들을 펼쳐서 플랫 맵은 조작하는 것까지 하는 그런 스트림 함수이고, join to string은 리스트나 어떤 컬렉션을 서로 모아서 하나의 문자열로 만드는 데 쓰입니다. take는 말 그대로 몇 번째 인덱스까지 내가 가져가겠다, 선별해서 가져가겠다, 뭐 이런 뜻을 말합니다. take while은 몇 번째까지라기보다는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개수를 반환을 하는 것이고,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이후 원소들은 무시를 합니다. 드랍은 몇 번째까지는 드랍 말 그대로 빼는 것을 의미하고, 드랍 라스트 뒤에서부터 몇 번째까지, 그리고 드랍 while은 말 그대로 조건을 만족시킬 때까지, 드랍 라스트 while도 뒤에서 조건을 만족시킬 때까지 몇 개를 뺍니다. 그리고 zip은 두 리스트의 원소들을 차례대로 짝지어 쌍을 만든 후 반환을 합니다. 만약 두 리스트의 크기가 다르다면 짧은 쪽의 리스트들을 짝지어줍니다. 그 외의 것들은 자바에서 쓰는 것과 너무 비슷해서 스스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것들을 통해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리스트를 만들어 왔는데요. 리스트랑 맵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조작을 할 수 있는 스트림 함수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필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필터에서 그 다음에 해당 원소는 is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해당 컬렉션의 원소들은 is로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자열이니까 랭스를 쓸 수가 있습니다. 랭스고, 랭스가 만약에 3보다 큰 그런 것들만 선별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맵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은 어떤 값들을 조작을 하는 걸 의미하죠. 변환시키는 것. 예를 들면은 어퍼케이스로 바꾸겠다. 대문자로. 그 다음에 for each는 이 각각들을 어떻게 할 거냐,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출력을 하겠다. print ln 하겠다. 이것들을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맵을 통해서 한번 필터 키스, 맵 키스, 뭐 필터 발루스, 맵 발루스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터 발루스 해서 이것들의 랭스가 1보다 커야 돼요. 이런 것들만 하면은 사자, 개미, 음악이 선별이 되겠죠. 그 중에서 필터 키스 키 같은 경우는 크기가 3보다 클 때 이것들을 for each 해놓고 print ln 이제 키 값과 플러스 이제 발루 이렇게 하면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키랑 값들이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플래튼 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플래튼 맵은 이중 리스트처럼 중복되어 있는 어떤 컬렉션 안에 뭔가 컬렉션이 있는 경우에 이것들을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중 리스트가 있는데 to 리스트 플랫 맵을 해서 이것들은 원래 각각은 리스트죠. 인트형이 있는 리스트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바꿀 거냐, 이것을 앞에 것만
첫 번째 원소만 테이크하겠다. 첫 번째를. 이럴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print it 플러스 해놓으면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해볼 것은 join to string 한번 해보겠습니다. join to string은 리스트를 join to string에 어떤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println 해주면 값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드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랍 while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드랍 while은 예를 들면 리스트에 드랍 while 이게 4보다 크면 드랍 시키겠다. 그러면 스쿨만 드랍 되겠죠? 있지 프린트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리고 리스트를 한 번 더 만들 텐데, 리스트는 이렇게 해놓고 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집 iList h println 여기서 중괄호가 아니라 소괄호를 붙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값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세퍼레이터가 콜론일 경우에는 콜론으로 이렇게 이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집 함수도 짧은 쪽까지만 이렇게 묶어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드롭 와일도 4보다 큰 것들을 버리는 건데, 스쿨부터 일단 조건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스쿨 이후로는 조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제대로 출력이 된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when입니다. when은 자바의 스위치와 문법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번 실습을 for문도 비슷하긴 한데, 여기는 in을 써가지고 약간 파이썬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파이썬은 range를 쓰는데 여기서는 점점을 통해서 범위를 나타냅니다. 점점은 n.m이면 n 이상 m 이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스텝을 통해서 간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텝은 0이거나 음수일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음수이고 싶을 경우에는 다운투를 써서 내림차순으로 뭔가 반복문을 순화할 수 있습니다. 또 in 다음에 어레이나 기타 컬렉션을 위치시켜서 반복문을 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문은 입력을 받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R는 s next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n을 통해서 n의 값이 0이면 뭐 어떻게 하겠다. 이면
S 아니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5부터 28부터 32개까지 있으면 안에 있으면 조건에 만족하면 이렇게 이름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이런 식으로 웹문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문의 기초 문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일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잘 나오죠? 그 다음에 4를 넣으면 아마 돼지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포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문은 in을 사용해서 사용한다고 했죠. in 1부터 12화까지 print ln ln 1 더하기 제곱을 출력을 하는 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곱수가 제대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짝수만 한번 제곱수를 확인해 보고 싶다. 홀수만 제곱수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하면은 스텝 2를 넣어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홀수들의 제곱수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역순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쓸 수가 없죠. 여기서 마이너스 1을 쓰면 이렇게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운투를 써야 합니다. 다운 투 1. 그래서 이렇게 반복문을 둘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이렇게 출력이 잘 됐죠. 그 다음에 리스트문을 통해서도 반복문을 쓸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 그 다음에 print ln l 하면은 하면 이렇게 잘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포문을 한번 알아보았고, 이제 계속 가서 가시성 수정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성 수정자는 자바에서 접근 제한자랑 거의 비슷합니다. 추가되는 것도 있고 약간 변형되는 것도 있는데 먼저 퍼블릭에 대해서 알아보면 퍼블릭은 언제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할 수 있게 제한자를 둔 거고, 인터널은 같은 모듈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프로텍티드는 자신과 자식 클래스, 그 하위 클래스에서만 접근이 가능하고, 자신과 하위 클래스에서만 접근이 가능하고, 프라이베이트는 해당 클래스나 같은 파일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실습을 해보진 않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는 자바와 상당히 조금 뭔가 다르죠? 클래스에서는 코틀린에서 클래스는 함수의 인자처럼 이렇게 생성자를 받습니다. 원래 멤버 다음에 위에시에서 멤버 다음에 컨스트럭터가 붙는데 컨스트럭터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인자처럼 네임하고 age를 초기화 시키겠다. 멤버의 변수인데, 그리고 init은 생성자가 객체가 생성되고 나서 그 다음 실행되는 어떤 명령어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프라이머리 컨스트럭터랑 세컨더리 컨스트럭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컨스트럭터는 위에 이렇게 가로로 나타낼 수가 있고 멤버 옆에 나타낼 수가 있고, 그리고 세컨더리 컨스트럭터는 컨스트럭터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멤버 다음에 메소드를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추상화에 대해서도 계속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상화는 자바 동일하게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의 차이는 코틀린에서 추상 클래스는 프로퍼티를 추상화할 수 있지만 인터페이스는 불가능하다.
이 뜻은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잘못됐는데 추상 클래스는 프로퍼티를 추상화할 구현할 수 있지만 인터페이스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프로퍼티를 초기화시킬 수 있지만 인터페이스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추상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면 음, 추상 클래스는 자바처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 클래스 앞에 abstract를 붙이고 그 다음에 추상화할 함수나 변수, 프로퍼티를 변수 앞에 abstract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나타냅니다. 그리고 만약 abstract가 아니라면 초기화를 무조건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컬러 같은 경우는 추상화가 abstract가 앞에 안 붙었죠. 그래서 블랙이라고 초기화를 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뭔가 함수를 구현시킬 때는 무조건 오버라이드를 사용해서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 같은 경우 사커버릴 사이즈는 오버라이드로 통해서 붙여야 되었고 그 다음에 킥 같은 메소드도 오버라이드를 키워드가 붙습니다. 인터페이스는 말 그대로 초기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현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함수는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함수는 이거는 자바와 큰 차이가 있죠. 자바에서는 인터페이스는 구현을 할 수 없는데 코틀린에서 인터페이스는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어, 자식 클래스는 무조건 오버라이드를 통해서 구현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클래스 person 여기서 발이나 발을 안 써주면 발을 써줄 수 있고 발을 써줄 수 있는데 이것들을 안 써주면은 어, init 함수에서만 사용이 되고 그 이후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name을 쓰고 그 다음에 age 이렇게 해놓고 init 함수에 println hello my name is 뭐 name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function shout 이렇게 해놓고 println 뭐 age를 예를 들면은 my age is age 이렇게 하면은 오류가 뜹니다. 이렇게 오류가 뜨고 확인해 보면 age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면은 뭐 age를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서 age를 여기서는 쓸 수 있는데 그 이후에서는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var 또는 val을 통해서 초기화를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봤고 그 다음에 세컨더리 컨스트럭터를 쓸 수가 있는데 컨스트럭터 만약에 name만 내가 갖고 싶다 그러면 name is name 하고 뭐 이름만 갖고 싶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스트럭터에서는 따로 var이나 val 같은 걸 추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펑션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my name is and age is age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main person 23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홍길동 person shout 이 한번 돌려보면 이렇게 잘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상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상 클래스는 예를 들면은 abstract 키워드를 붙여서 클래스 앞에 볼이라는 추상 클래스가 있다 하면은 예를 들면 뭐 사이즈를 뭐 추상화하겠다. abstract 사이즈라는 프로퍼티를 추상화하겠다 하면은 프로퍼티 abstract var 사이즈 또 더블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공의 색깔은 그냥 무조건 지정하겠다 하면은 그냥 컬러는 블랙 이렇게 조기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를 구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추상화 abstract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구현을 추상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bstract가 붙으면 이렇게 구현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만약에 구현을 하고 싶다면 fun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사카블이라는 하위 클래스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프라이드 먼저 이렇게 볼을 구현해주고 사이즈 더블 이렇게 구현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빨간 줄이 뜨는 이유는 구현을 안 해줘서인데 구현을 시켜주면 오버라이트 원씩 해줘서 구현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현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도 똑같이 한번 해보면 볼을 이용해서 인터페이스를 구현해보면 페이스를 하면은 재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빨간 줄이 뜨죠. 원래 구현을 하면 안 되는데 구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abstract를 생략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생략을 시켜줍니다. 생략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